여성을 진정으로 흥분시키는 것에 대한 가장 오해받는 비밀 중 하나를 알고 싶으신가요? 복근도 아니고 차도 아니고 심지어 매끄러운 말투도 아닙니다. 바로 경계입니다. 내 강하고 현실적이며 당당한 경계 말입니다. 그리고 진실은 이렇습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결코 깨닫지 못합니다. 경계는 여성을 꺼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흥분시킵니다. 하지만 가짜 경계도 알파 가면도 교묘한 권력 게임도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진정한 남성의 경계 자존감, 흔들리지 않는 목표, 그리고 그녀가 있든 없든 자신이 누구인지 정확히 아는 남자를 통해 만들어지는 경계입니다. 인정을 쫓는 남자들로 가득한 세상에서 자신의 진실에 굳건히 서 있는 남자는 보기 드문 에너지 그녀가 이 시간에 이해하는 것 이상으로 느끼는 중력이 됩니다. 오늘 밤 저는 여성의 잠재의식적 매력을 자극하는 6가지 강력한 경계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힘이나 매력이 아닌 존재감을 통해서 말입니다. 이것들은 권력을 노리는 행동이 아닙니다. 이건 명확한 움직임이에요. 당신이 그걸 붙잡으면 그녀 안에서 무언가가 움직입니다. 그녀는 그것을 느끼고 존중하고 반응합니다. 특히 6번째 경계. 그건 당신의 힘을 보호하는 데 그치지 않으니까요. 그것은 그녀가 당신을 보는 방식을 재정해야 합니다. 어쩌면 당신과 함께 있을 때 그녀가 자신을 보는 방식까지도 바꿀지도 몰라요. 그러니 커피 한 잔 들고 편히 앉아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당신이 곧 배우게 될 것들이 당신의 행동 방식을 영원히 바꿔놓을지도 모르니까요. 첫 번째 경계, 바로 얻을 수 없는 이 점. 당신의 시간은 당신의 것입니다. 그것이 남자로서 당신이 세울 수 있는 첫 번째이자 가장 강력한 경계입니다. 처음에는 위험하게 느껴집니다. 바로 답장을 하지 않고 그녀의 이름이 휴대폰에 떠오른다고 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오늘 밤 그녀가 갑자기 시간이 났다고 해서 당신의 모든 세상을 재정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마음은 공황 상태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녀가 관심을 잃지 않을까? 내가 신경 쓰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가지 않을까? 하지만 여기에 역설이 있습니다. 항상 곁에 있을 수 없을 때는 정반대의 일이 일어납니다. 말이 아닌 에너지로 메시지를 전달하죠. 제 시간은 소중합니다. 제 삶은 이미 충만합니다. 당신은 이미 움직임과 의미, 그리고 방향이 있는 무언가에 발을 들여놓고 있습니다. 그녀가 느끼는 그 미묘한 긴장감, 당신의 세상에서 그녀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작은 불확실성은 거부가 아닙니다. 그것은 미스터리입니다. 그리고 미스터리는 자석처럼 끌어당깁니다. 끊임없이 곁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은 한 가지를 외치게 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다른 할 일이 없어. 희소성은 항상 가치를 만들어 왔습니다. 인간의 심리입니다. 무언가가 드물게 느껴질수록 우리는 그것을 더 쫓습니다. 그리고 남자가 희귀해질 때, 그의 관심이 준비되지 않을 때 그는 거부할 수 없게 됩니다. 당신은 그녀를 쫓지 않습니다. 당신은 단지 당신의 삶을 위한 공간을 확보함으로써 그녀를 끌어들입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이 놓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곁에 없다는 것은 그녀를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세상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목적, 열정, 성장에 깊이 몰입할 때 그녀는 당신이 단순히 시간을 정해놓을 수 없는 남자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녀는 당신의 리듬에 맞춰 스스로 길을 찾아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변화입니다. 그녀가 더 이상 당신의 관심을 조종하고 있다고 느끼지 않기 때문에 매력이 반전되는 순간입니다. 그녀는 당신의 존중을 얻고 싶어 합니다. 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너무 쉽게 접근해서 그녀가 점점 흥미를 잃어가는 모습을 본 적이 있나요? 만약 그런 경험이 있다면 댓글에 죄책감이라는 단어를 남겨주세요. 이 경계 하나만 바꿔도 데이트의 전체적인 흐름이 바뀔 수 있으니까요. 두 번째 경계, 사과하지 않는 규칙. 죄책감 없이 거절하세요. 이 경계 하나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이 놓치는 심리적 반전이 있습니다. 아니오라고 말하는 방식이 예라고 말하는 빈도보다 더 중요합니다. 시각적 비트, 두 개의 타임라인이 분할된 화면,
하나는 그가 과도하게 설명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차분하고 간결한 것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그녀가 당신의 일정이나 에너지에 맞지 않는 무언가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당신은 거절하고 싶지만 직감적으로 그녀를 화나게 하지 마세요. 그래서 결국 정말 미안해요. 딱 한 가지 일이 있어서 어쩌면 나아갈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노력해 볼게요. 약속해요. 라고 말하게 됩니다. 당신은 지나치게 설명하고 뒤로 물러섭니다. 당신은 당신의 진실을 부드럽게 만들어 그것이 거의 경계선처럼 들리지 않게 하고 그녀가 그것을 느낄 때까지 합니다. 존재 자체에 대해 사과할 때 당신은 그녀에게 무엇을 기대하도록 가르치는 건가요? 자, 이제 이것과 비교해 보세요. 안녕, 난 못 갈 거야. 하지만 잘 되길 바라. 이번 주 후반에 다시 만나요. 예의 바르고 명확하고 자신감 넘치고 그게 매력적입니다. 당신은 안절부절 못하고 존재 자체에 대해 사과하지 않았고 허락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당신의 시간을 소유했을 뿐입니다. 죄책감 없이 거절할 수 있는 남자는 단순히 자신의 스케줄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을 신뢰한다는 것을 전달합니다.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남자들로 가득한 세상에서 그런 자기 신뢰는 자석처럼 매력적입니다. 거절하기 어렵다면 제 말을 빌리세요. 그 말은 저에게는 통하지 않지만 저는 다른 대안에도 열려 있습니다. 짧고 친절하고 결정적인 말입니다. 오늘 밤은 못 가요. 잘 되길 바래요. 그 주말에는 예약이 안 돼요. 다음 주에 계획을 세워야겠어요. 막판 전화는 안 해요. 하루 일찍 문자 주세요. 모든 전화는 깔끔하고 중립적이며 경계를 분명히 합니다. 죄책감도 아첨도 드라마도 없어요. 이게 왜 효과가 있을까요? 바로 심리적인 순간입니다. 명확함은 불안감을 줄여줍니다. 그녀는 당신의 입장을 이해합니다. 그것이 바로 리더십입니다. 죄책감은 불안감을 나타냅니다. 불안감은 매력을 떨어뜨립니다. 중립적인 어조, 내면의 힘을 드러냅니다. 당신은 그녀를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규칙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규칙을 따른다면 댓글에 잔인하지 않고 명확하게라고 적어주세요. 셋째, 존중은 반영합니다. 존중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냉정한 진실입니다. 많은 남자들이 자신이 잘 보이려고 했던 여자에게 무시당하고 심지어 무시당하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습니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자신을 존중할 때입니다. 당신은 그녀가 놀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자세히 살펴보죠. 가치 있는 여자가 남자를 만날 때 그녀는 단순히 체크리스트를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무언가를 느끼고 있습니다. 중력이라고도 하고 구조라고도 합니다. 그녀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당신이 얼마나 견고한지입니다. 당신의 경계가 진짜인지 아니면 술 몇 잔 마시고 나서야 이야기하는 것인지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부분에서 대부분의 남자들이 길을 잃습니다. 존중이란 친절하게 대하고 갈등을 피하고 그녀에게 공간을 주면서 그녀가 마음을 열기를 조용히 바라는 것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틀렸습니다. 존중은 당신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당신이 존중을 스스로 지키지 않으면 그녀도 당신을 존중하지 않을 겁니다. 비트를 높이고 음악을 어둡게 하고 몸을 기울여 보세요. 이것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덴버 출신의 마케팅 컨설턴트인 54세 마크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한동안 싱글이었던 똑똑하고 자신감 넘치는 48세 제시카와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초반에 제시카는 마지막 순간에 계획을 취소하곤 했습니다. 무례하게가 아니라 가볍게요. 한 번은 강아지가 변덕스러워 보인다고 저녁 약속을 변경하기도 했습니다. 마크는 화를 내지도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다음에 만나자고 문자를 보냈을 때 그는 간단히 이렇게 답했습니다. 확실한 밤일 때만. 내 시간도 소중해. 그게 전부였습니다. 드라마도 비꼬는 말도 없이 그저 맑은 거울만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제시카는 그 주에 제 시간에 나타났고 그 후에도 꾸준히 나타났습니다.
마크는 그녀에게 훈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존중이 무엇인지 설명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존중을 실천했습니다. 시각적인 명언 카드가 희미하게 나타납니다. 이것이 바로 금욕적인 접근 방식입니다.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 논쟁하는데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좋은 사람이 되세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수세기 전에 한 말인데 오늘날 그 어느 때보다 더 강하게 와닿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은퇴한 해군 장교 대릭 58세, 은 재무 임원인 에런 50세과 사귀고 있었습니다. 에런은 똑똑하고 단호하며 날카로운 말솜씨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작은 저녁 파티에서 제식하는 친구들 앞에서 대릭의 구식 스타일을 장난스럽게 놀리며 그의 블레이저를 조롱했습니다. 그는 웃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도전하지도 않았습니다. 나중에 둘만 남았을 때 그는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다. 농담은 마음껏 하세요. 하지만 저는 공공장소에서 저를 깎아내리려는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지 않아요. 소리 지르거나 죄책감을 느끼게 하거나 그저 조용히 지켜볼 뿐이에요. 에런은 자신을 변호하지 않았다. 그녀는 사과했고 다시는 그 선을 넘지 않았다. 이 경계는 바로 그것입니다. 지배하려는 것도 그녀를 작게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명확하고 차분하며 타협할 수 없는 자존감으로 당신이 받은 에너지를 되돌려주는 것입니다. 여자들은 확고한 입장을 고수했던 남자들을 기억합니다. 그들은 그 순간에는 웃을지 모르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당신이 움찔하지 않을 때마다 그리고 움찔할 때마다 당신을 쳐다봅니다.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애원하고 과도하게 설명하고 고치려고 하면 틀을 잃게 됩니다. 침착함을 유지하고 원칙에 따라 말한다면 그녀의 존경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당신의 존경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금욕주의는 차갑게 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태도가 아닌 행동으로 무례함을 드러낼 때입니다. 세상이 당신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스스로에게 훈련시키는 겁니다. 특히 가치 있는 여성들은 빈말이나 세련된 매력보다 그런 점을 훨씬 더 존중합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주시하는 것은 당신이 당신의 에너지와 어울리지 않는 모든 것을 거부할 만큼 스스로를 존중하는지입니다. 깊이 생각해 보세요.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침묵을 지켜본 적이 있다면 지금이 바로 상황을 반전시킬 순간입니다.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저는 프레임을 잡고 있습니다. 계속 지켜봐 주세요.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 말 없이도 당신이 권력을 잡는 방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경계사 침착함 테스트. 많은 남성을 불편하게 만드는 진실부터 시작해 봅시다. 여성들은 당신을 잔인하게 대하거나 장난을 치려고 테스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진정으로 상대하는 남자가 어떤 사람인지 보기 위해 테스트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테스트는 항상 명확한 것은 아닙니다. 비꼬는 말투로 침묵 속에 농담으로 위장하여 다가옵니다. 하지만 오해하지 마세요. 그녀는 항상 당신의 반응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평정심을 잃는 순간 통제력을 잃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단 그렇게 되면 그 매력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증발해버립니다. 여자들은 당신의 감정이 당신의 존재를 압도하지 않는다는 것을 느낄 때 가장 안전하고 매력을 느낀다. 시각적 비트. 촛불 아래서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차분하게 귀 기울이는 남자의 슬로우 모션. 이 장면을 실제로 확인해보자. 휴스턴 출신의 건설 프로젝트 관리자 네이선 49세은 성공한 부동산 중개인 리사사 47세와 막 데이트를 시작했다. 그녀는 매력적이었지만 날카로움과 독서를 지녔고 상대를 압박하는 걸 좋아했다. 네 번째 데이트 때 리사는 저녁 식사 자리에서 내가 만나는 남자들은 대부분 내가 전 남자친구와 아직도 통화한다는 걸 알면 질투해. 라고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네이선도 대부분의 남자들이 하는 것처럼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고 질문을 던지고 다른 남자들과 다르다는 것을 증명하려 애쓸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와인을 한 모금 마시고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공간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 몰랐던 것 같군. 그리고 미소를 지으며 화제를 돌렸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바뀌었다. 왜일까? 네이선은 침착함의 시험을 통과했기 때문이다. 그는 움찔하지 않았고 명확함을 좇지 않았다. 그는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매력보다도 리색에 더 많은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우리는 사건 자체보다는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판단에 동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침착함 테스트의 핵심입니다. 당신의 가장 큰 힘은 외모나 말투, 심지어 성공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상황을 놓쳤을 때 침착함을 유지하는 능력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은퇴한 소방관인 56세 폴은 52세 클라라를 몇 달 동안 만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갑자기 그녀가 말했습니다. 가끔 당신이 감정적으로 너무 내성적인 것 같아요.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어요. 전형적인 테스트죠. 공격적인 게 아니에요. 갑옷을 입은 호기심이죠. 폴은 숨을 들이쉬고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진심이 아닌 말을 하느니 차라리 조용히 있는 게 낫겠어요. 하지만 제가 느끼는 감정을 묻는다면 그는 과장해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변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따뜻하게 자신의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그것이 침착함 테스트의 마법입니다. 이길 필요는 없어요. 그저 그 안에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돼요. 표면 아래에서 진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가 바로 여기 있어요. 그녀가 쿡쿡 찌르고 도발하고 감정적인 돌발 상황을 만들 때 그녀는 당신이 무너지길 바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 거죠.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안정감을 찾고 있어요. 그리고 반응하는 대신 숨을 쉬고 움츠러드는 대신 프레임을 붙잡고 그 시험을 통과한다면 당신은 아무 말 없이 그녀의 눈앞에서 고개를 들 거예요. 부드러운 피아노 멈춤. 어떤 남자들은 차분함과 차가움을 혼동해요. 하지만 차분함은 신경 쓰지 않는 게 아니에요. 무너지지 않는 거죠. 자신을 깊이 다스려 어떤 외부의 힘도 당신 내면에 이미 결정된 것을 흔들 수 없는 거예요. 당신이 그런 남자가 될 때 그녀는 그것을 느끼고 신뢰하게 돼요. 매력이 그녀를 끌어당기지만 그녀를 붙잡아두는 건 당신의 감정적인 중력이기 때문이죠. 만약 당신이 여자의 말이나 기분에 휩쓸려 본 적이 있다면 이것이 바로 당신에게 경종을 울리는 신호예요. 반응하지 마세요. 존재감을 유지하기 시작하세요. 지금 바로 댓글에 남겨주세요. 저는 침착함을 유지하는데 다음 경계 곧 다가올 경계가 말 없이 주의를 끄는 법을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5번째 경계는 권위적인 침묵입니다. 남자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말은 때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건 냉대하는 것도 조종하는 것도 아닙니다. 규율입니다. 침묵을 반응이 아닌 선언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 반응하면 에너지가 줄어듭니다. 반응적이게 되죠. 그리고 그녀의 눈에는 당신이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한다는 신호로 보입니다. 이 이야기를 현실 세계로 옮겨 봅시다. 피닉스 출신의 부동산 투자자 제럴드 52세는 49세 아만다와 사귀고 있었습니다. 모든 게 순조로웠습니다. 하지만 아만다에게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공공장소에서 버튼을 누르는 걸 좋아했습니다. 작은 핑계를 대곤 했습니다. 항상 그렇게 진지하지 마. 와우, 제럴드는 다시 현명한 남자로 돌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웃어넘기고 따라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모든 핑계가 그의 내면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아만다는 다시 한번 똑같은 짓을 했다. 예전처럼 미소를 지을 거라고 예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제럴드가 움찔하지도 희죽거리지도 한숨도 쉬지 않고 침묵만 지켰다. 그는 침착하고 무표정한 얼굴로 아만다를 바라보며 대화의 흐름을 바꿨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바뀌었다. 그날 밤 아만다는 그를 옆으로 불러 말했다. 화났어. 제럴드가 미소 지었다. 아니, 모든 게 내 에너지를 받을 만한 건 아니야. 화도 훈계도 권위도 필요해. 그리고 침묵이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그것이다. 금욕주의에는 아타락시아, 즉 내면의 평온이라는 개념이 있다. 이는 당신의 평화가 타인을 통제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당신이 주의를 기울이는 것에 대한 숙달에서 오는 것이다. 당신이 그것을 체현할 때 당신의 침묵은 자석처럼 매혹된다. 논쟁보다 더 큰 소리를 낸다.
나는 관심을 얻기 위해 경쟁하지 않을 거야. 나는 인정받기 위해 행동하지 않아. 내 평화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야. 다른 예를 살펴보자. 59세의 재무설계사 브렌트는 51세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르네와 교제 중이었다. 활기차고 열정적이며 감정적인 성격이었다. 주말 계획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을 때 그녀는 목소리를 높였다. 화가 난 게 아니라 격정적인 어조였다. 내가 하고 싶은 걸 넌 절대 안 해. 가끔 너무 거리를 두는 것 같아. 대부분의 남자라면 스스로를 변호하고 설명하고 논쟁하고 정당화했겠지만 브렌트는 그러지 않았어. 그는 침착하게 기다렸지. 방 안이 조용해지자 그는 부드럽게 말했어. 감정이 격해졌을 땐 말하지 않아. 우리 둘 다 진정되었을 때 다시 이야기해보자. 그러고는 일어서서 밖으로 나가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어. 20분 후 그의 전화가 울렸어. 르네에게서 온 문자. 존경해. 잠시 정신을 잃었지. 그게 바로 권위의 침묵이야. 에너지를 되돌려주고 당신의 틀을 보호해주고 당신의 관심이 당연한 게 아니라 특권이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야. 그리고 분명히 해두자면 침묵은 처벌이 아니야. 그건 경계야. 나는 내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논쟁하지 않아. 혼란을 일으키지 않아.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알고 있고 그것으로 충분해. 가치관이 높은 여성들은 즉시 그걸 느껴. 항상 그 순간을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깊이 존중해. 남자들이 공황 상태에 빠지고 간청하고 과하게 공유하는 세상에서 침묵을 지킬 수 있는 남자는 드물어집니다. 그리고 매력에서는 희귀함이 곧 힘입니다. 혹시라도 당신의 말이 무시당하는 것 같다고 느껴본 적이 있다면 이제 그만 말하고 일어서야 할 때입니다. 이 글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저는 평화를 지킵니다. 앞으로 다가올 일은 단순히 자신의 선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이끄는 것입니다. 6번째 경계 임무 우선이라는 코드입니다. 현실에 안주하는 남자와 남의 궤도에 휩쓸려 사라지는 남자를 가르는 경계가 하나 있습니다. 당신의 사명이 항상 최우선입니다. 자,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지만 제가 이기적으로 보이지 않을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사명을 최우선으로 한다고 해서 사랑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사랑을 지탱해 줍니다. 남자는 사명감을 가질 때 방향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방향성은 신뢰를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그녀를 기쁘게 하기 위해 삶을 왜곡하고 계획을 취소하고 목표를 미루고 야망을 누그러뜨리는 순간 당신은 친절한 사람이 아닙니다. 위험한 것을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제 목표는 유연합니다. 제 정체성은 협상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런 태도는 관계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오히려 혼란을 만들고 혼란은 욕망을 죽입니다. 이 경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살펴보죠. 47세의 마커스는 덴버에서 맞춤 목공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년간의 땀과 톱밥이 그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46세의 인테리어 디자이너 다나를 만납니다. 다나는 매력적이고 창의적이며 현실적입니다. 몇 주 후 그녀는 주말에는 좀 쉬고 좀 더 쉬는 게 어때? 너무 많이 이래? 라고 말합니다. 이제 마커스는 그녀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작업실에서 보내는 주말이 그의 영혼이 머무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녀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합니다. 알아요. 하지만 이건 단순한 사업이 아니에요. 제 정체성이에요. 그는 움찔하지 않았습니다. 사과하지도 리듬을 바꾸지도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다나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애정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지 않는 남자를 보았기에 그녀는 그에게 기대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임무 수행의 첫 번째 규칙입니다. 세상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삶에는 이미 박자가 있습니다. 당신은 그 박자에 맞춰 춤을 추든 아니면 그냥 가버리든 저는 그 박자를 바꾸지 않을 겁니다.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58세의 토마스는 물류 책임자이자 15년차 마라톤 선수입니다. 규칙적이고 규율 있고 명확합니다. 그리고 50세의 안젤라가 등장합니다. 즉흥적이고 거칠고 도취감에 젖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계속 따라합니다. 밤늦게까지 달리고 달리기를 빼먹고 잠을 설칩니다. 몇 주 만에 그의 에너지는 떨어지고 집중력은 흐트러지고
추진력은 무뎌집니다. 안젤라는 더 이상 당신 자신이 아니야 라는 말을 깨닫습니다. 그 말은 그녀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강렬하게 다가왔습니다. 토머스는 자신이 날카로움을 편안함으로 바꿔왔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 자세를 바로잡았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을 아끼지만 저를 날카롭게 지켜주는 틀을 잃기에는 너무 오랫동안 노력했습니다. 이건 타협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녀는 환호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말을 존중했고 천천히 그의 말을 따랐습니다. 왜냐하면 여자는 목적을 가지고 이끌리는 남자를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잠시 혼란을 즐길지도 모르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가 다시 바퀴를 배우는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명이 없는 남자는 바람 속의 나무숲과 같습니다. 사명이 있는 남자는 산과 같습니다. 그는 편안함을 위해 움직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기댈 곳이 됩니다. 그러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은 편안함을 쫓고 있나요? 아니면 중력을 만들어내고 있나요?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저는 목적을 가지고 이끕니다. 다음 규칙, 고치지 않는 규칙이 당신의 에너지 평화, 그리고 남성적인 핵심을 지켜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7번째 경계, 고치지 않는 규칙. 신사 여러분, 냉혹한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은 그녀의 치료사가 아닙니다. 당신은 그녀의 구원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은 분명히 그녀의 감정관리인도 아닙니다. 강한 남자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 중 하나는 여자를 고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랑이란 고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강함은 다른 사람을 돕는 것과 치유하는 것의 차이를 압니다. 57세의 척추지압사 토마스를 만나보세요. 따뜻한 마음, 든든한 존재감, 그리고 평생의 구원자입니다. 그는 49세의 클라리사와 데이트를 시작합니다. 뛰어나고 아름답지만 폭풍을 안고 있습니다. 전 애인에 대한 원망 딸과의 갈등, 재정적 혼란. 토마스는 영웅처럼 개입합니다. 노트북을 사주고 사업계획 작성을 도와주고 끝없이 조언을 해줍니다. 그녀가 공영에 처할 때마다 그는 서둘러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만 그녀는 점점 그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당신이 그녀의 해결사가 되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그녀의 거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녀의 조수가 됩니다. 그리고 도움이 시작되는 곳에서 매력은 사라집니다. 심리적 진실입니다. 누군가를 고칠 때 그 사람의 잠재의식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네가 네 삶을 스스로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그리고 숨겨진 연민만큼 양극성을 빨리 없애는 것은 없습니다. 금욕주의는 다른 사람에게는 관대하고 자신에게는 엄격하라고 말합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자신의 폭풍을 감당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관찰하고 공감하고 침착함을 유지하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상황을 바꿔봅시다. 48세의 영업임원 로버트는 최근 이혼한 46세의 앨리스와 사귀기 시작합니다. 앨리스는 분노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녀는 분노를 터뜨리고 포기하고 시험합니다. 로버트는 그녀의 말을 경청하고 그녀가 조언을 구하면 먼저 묻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드릴까요? 아니면 그냥 들어주시겠어요? 그 질문 하나가 모든 것을 바꿉니다. 자각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자존감을 보여주는 것이죠. 나는 여기 있지만 당신을 구하러 온 게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때 존중이 탄생합니다. 높은 비가치를 지닌 여성들은 구원자를 원하지 않습니다. 균형을 잃지 않고 자신들 곁에 있어줄 동등한 사람을 원합니다. 모든 파도를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남자를 갈망하지 않습니다. 물이 움직일 때 흔들리지 않고 닻을 내릴 수 있는 남자를 갈망합니다. 만약 당신이 그런 남자였다면 이 감정적인 반창고가 분명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고치려는 본능은 사랑이 아니라 자존심에서 나옵니다. 그녀는 망가졌어. 내가 그녀를 구해야 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확고한 남성성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녀는 유능해. 난 지켜볼 뿐 구해줄 순 없어. 당신의 임무는 그녀의 폭풍을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임무는 그것을 꿰뚫어 볼 만큼 냉정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매일매일 고치지 않는 규칙은 무엇일까요? 요청받지 않는 한 조언을 하지 마세요. 그녀의 감정적 균형을 쫓지 마세요.
그녀의 기분을 당신의 임무로 만들지 마세요. 압박이 아닌 존재감으로 경청하세요. 공황이 아닌 인내심으로 관찰하세요. 당신의 말이 통제가 아닌 명확성을 더할 때만 말하세요. 이것이 당신의 정신을 고갈시키지 않고 신뢰를 얻는 방법입니다. 고치는 것을 멈추면 존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존중할 때 당신은 매력을 느낍니다. 강한 여성은 감정에 움츠러들지 않는 남성에게 끌리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바람 속의 참나무처럼 고요합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그녀는 특별한 무언가를 느낍니다. 굴복하지 않는 안전함. 그러니 오늘 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은 그녀를 해결해서 얻으려는 건가요? 아니면 그녀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동안 당당하게 서 있는 건가요? 아래에 입력하세요.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렇게 할 때 당신은 매력을 느끼지 않기 때문입니다. 혼돈. 자신만의 침착함을 지닌 여성에게 끌리기 시작합니다. 경계 8 미스터리 원칙. 솔직히 말해서 대부분의 남자들은 스스로 매력을 잃으려고 합니다. 솔직함이 신뢰를 쌓는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털어놓으면 그녀가 안전하다고 느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역설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털어놓으면 상승세를 망칩니다. 그리고 상승세가 없다면 욕망도 없습니다. 그녀를 진정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당신의 과거가 아닙니다. 당신의 미스터리입니다. 조종이나 비밀이 아니라 의도적인 절제입니다. 진실을 따라가는 기술 그녀의 상상력을 굶주리게 하는 능력입니다. 여성의 호기심은 매력의 원동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당신을 예측할 수 있다면 당신을 갈망할 수 없습니다. 52세의 폴은 디자인 회사를 운영합니다. 똑똑하고 안정적이며 5년 전 이혼했습니다. 그가 다시 연애를 시작했을 때 그는 전형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너무 많이 공유한 것입니다. 첫 데이트에서 술자리도 시작하기 전에 그는 전 여자친구 건강 문제 딸의 학자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는 정직함을 쌓아 올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가 들은 것은 신비 없는 삶이었다. 그러다가 그는 47세 건축가이자 매력적이고 차분하며 관찰력이 뛰어난 마리아를 만났다. 이번에는 달랐다. 그녀가 그의 과거에 대해 묻자 그는 미소를 지으며 긴 이야기네요. 언젠가는 이야기해 줄 수 있을지도 몰라요. 라고 말했다. 그녀가 무엇이 그를 가장 행복하게 하는지 묻자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아직 그 문제는 알아가는 중이에요. 그는 관계를 피하는 게 아니었다.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었다. 미스터리는 게임을 하는 것이 아니다. 감정의 흐름을 따라가며 자신의 이야기를 한 겹 한 겹 드러내는 것이다. 인간은 주어진 것을 갈망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는 것을 갈망한다. 에픽티투스는 침묵을 연습하라고 말했다. 침묵 속에서 영혼은 규율을 찾는다. 미스터리는 움직이는 규율이다. 언제 말해야 할지, 언제 당신의 존재가 당신을 대변하게 해야 할지 아는 것이다. 방에서 가장 매력적인 남자들은 가장 큰 소리를 지르는 사람이 아니다. 그들은 눈빛으로 당신이 보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이 있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다. 예를 들어보자. 해군 출신으로 리더십 코치가 된 49세의 데릭은 자신감 넘치고 대담하며 통제하는 데 익숙한 42세 나탈리와 사귀고 있었다. 그녀는 가장 오랫동안 사귀었던 연애는 언제예요? 라고 물었다. 그는 미소를 지었다. 자서전은 아직 서두르지 말자. 그녀는 웃으며 더 가까이 다가갔다. 그는 진실되게 느껴지도록 하지만 알릴 만큼은 아닌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비밀이다. 여자가 당신을 너무 빨리 알게 되면 그녀는 당신에게 꼬리표를 붙인다. 당신을 제대로 정의하지 못하면 그녀는 당신을 연구한다. 그렇다면 이 경계를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 모든 질문에 즉시 답하지 마라. 모든 침묵을 채우지 마라. 당신의 삶 전체를 온라인에 올리지 마라. 그녀가 접근 권한을 얻게 하세요. 접근 권한을 얻게 되면 가치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미스터리는 차갑지 않습니다. 자신감이 넘칩니다. 사적인 것이 숨겨지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신성합니다. 그러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은 여성들에게 궁금해할 이유를 주고 있나요? 아니면 스크롤을 내릴 이유를 주고 있나요? 이 질문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미스터리를 보호하는 이유는 그 다음에 당신이 보내는 가장 미묘하면서도 강력한 신호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9번째 경계선, 터치 컨트롤 신호. 터치. 조용하고 원초적이며 모든 것을 드러냅니다. 완전한 친밀함도 보여주기 위한 유혹도 아닌 그저 작은 순간들일 뿐입니다. 팔에 스치는 손길, 어깨에 살짝 얹는 손길 몸을 기울일지 말지 선택하는 것 사이의 공간. 모든 터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 특히 미 가치관이 높은 여성은 당신의 터치가 차분한 자신감에서 나오는지 아니면 조용한 절박함에서 나오는지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모습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51세의 토마스는 이혼했지만 현실적이고 건강하며 사려 깊습니다. 그는 기업 트레이너인 48세의 다니엘을 만납니다. 침착하고 여성스럽고 감정적으로 날카롭다. 세 번째 데이트, 좋은 관계. 그녀는 웃으며 그의 무릎을 두드린다. 토마스는 당황한다. 그는 너무 가까이 다가간다. 그녀의 머리카락을 만지고 계속 접촉을 유지하려 애쓴다. 그녀는 정중하게 미소 지었지만 에너지가 뚝 떨어진다. 그 순간은 사라졌다. 왜일까? 그가 안심을 얻기 위해 접촉했을 뿐 현실감을 주기 위해 접촉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자, 이제 반쯤 은퇴한 건축가 그렉 오리 16세를 만나보자. 전직 무용수였던 47세 멜리사, 17세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한다. 멜리사는 확고한 존재감을 드러낸다. 데이트 중반쯤 그녀는 그의 팔뚝에 가볍게 손을 얹는다. 그렉은 서두르지 않는다. 몸을 숙이지 않는다. 그는 그저 미소를 짓고 차분하고 신중하게 그리고 계속 말을 건넨다. 나중에 그녀가 작별 인사를 하며 포옹할 때 그는 느리고 절제된 자세로 한 손을 그녀의 등에 얹는다. 그녀를 끌어들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순간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그녀가 그 자리에 머무르는 이유는 요즘 여자들이 거의 느끼지 못하는 무언가를 느꼈기 때문이다. 접촉이 있어도 에너지가 흔들리지 않는 남자. 에피크테투스는 자신의 주인이 아닌 사람은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는 손 충동, 그리고 연결을 발산하기보다는 연결을 향해 손을 뻗으려는 반사작용도 포함됩니다. 접촉은 비언어적 리더십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몸이 나는 연결을 선택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쫓지 않아. 촉각 조절을 완벽하게 익히면 그녀의 신경계가 차분해지고 그게 정말 황홀하죠. 상상해보세요. 그녀가 장난스럽게 당신을 쿡 찌르는 순간 당신은 펄쩍 뛰지 않고 쫓지도 않아요. 그냥 눈을 마주치고 숨을 쉬고 둘 사이에 공기를 흘려보내세요. 그러면 나중에 그 에너지를 당신의 방식대로 되돌려 줄 수도 있겠죠. 이것이 바로 양극성입니다. 여자들은 당신의 손길을 느끼기도 전에 당신의 고요함을 느낍니다. 그것이 당신이 단단한 사람인지 아니면 인정받고 싶어하는 사람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이 점을 기억하세요. 그 순간이 너무 뜨거워서 만지는 게 아닙니다. 당신은 그 순간을 소유했기 때문에 만지는 겁니다. 만지면 당신은 관심이 필요한 사람에서 필요한 사람으로 변합니다. 관심이 아니라 존재감을 위해서죠. 이 글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제가 의도적으로 움직이는 이유는 다음이자 마지막 경계 10게임을 끝내는 눈빛이 단 한마디도 없이 주의를 끄는 방법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경계 10게임을 끝내는 눈빛. 어떤 경계는 말로 표현되고 어떤 경계는 느껴질 수 있지만 가장 강력한 경계는 말이나 몸짓이 아닌 그 눈빛, 숨을 멈추게 하는 눈빛, 내가 누군지 알아 라고 말하는 눈빛. 그렇습니까? 그것은 가치 있는 남자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그리는 침묵의 선입니다. 그것은 강렬함이 아닙니다. 존재감입니다. 주변의 모든 것이 소음일 때 당신의 눈빛 뒤에 숨겨진 그 고요함. 하지만 당신의 내면은 고요하고 움직이지 않고 현실적입니다. 여자들은 그것을 즉시 알아차립니다. 반응하는 남자들로 가득한 세상에서 그저 관찰하는 남자는 잊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방에 들어섰을 때 뒤쫓거나 쫓지 않습니다. 당신은 관심을 피하는 것도 아니지만 구걸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와 눈이 마주쳤을 때 당신은 움찔하지 않습니다. 불안하게 웃지도 않습니다. 시선을 돌리지도 않습니다. 그녀가 자신을 이해한다고 느낄 만큼 충분히 멈춥니다. 그리고 당신은 차분하게 당신의 세계로 돌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그 눈빛입니다.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물류 부문 임원인 54세 마이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는 성공했지만 좌절했습니다. 그는 몇 달 동안 데이트를 해왔습니다. 매력적이고 예의 바르지만 항상 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당신은 친절했지만 불꽃이 튀지 않았습니다. 한번 그날 밤 그는 갤러리 행사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변호사 출신 작가인 49세의 소피를 만났습니다. 그는 공연도 하지 않았고 추파도 던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녀를 마치 세상의 일부인 것처럼 바라보았습니다. 나중에 소피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제게 감명을 주려고 하지 않았어요. 당신은 마치 내가 이미 당신의 세계에 포함된 것처럼 나를 바라보았고, 그래서 나는 돋보이고 싶어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역설입니다. 당신의 에너지가 나는 이미 충만해 라고 말할 때 그 에너지는 당신에게 쏟아붓고 싶어만 합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영혼은 생각의 색깔로 물든다 라고 썼습니다. 생각이 고요할 때 당신의 시선은 힘을 지닙니다. 저는 그것을 금욕적인 시선이라고 부릅니다. 차갑지도 거만하지도 않지만 확고한, 방어할 필요가 없는 경계입니다. 자신감으로 감싸인 초대입니다. 자, 한번 시험해 봅시다. 당신은 데이트 중입니다. 그녀는 장난스럽게 당신의 의견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웨이터에게 추파를 던지거나 당신의 칭찬에 대답을 미룹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움찔합니다. 더 열심히 노력하죠. 하지만 당신은 잠시 멈춥니다. 당신의 눈은 부드럽지만 확신에 차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당신은 말하지 않고 말합니다. 당신을 봅니다.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여기 있습니다. 그 순간 게임은 끝납니다. 게임은 이겨야 하는 남자들에게만 통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이미 스스로를 이겼습니다. 그런 존재감을 구축하면 그녀는 당신이 관심 있는지 궁금해하는 대신 자신이 당신의 관심을 받을 만한 사람인지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그 눈빛이 게임의 끝을 장식합니다. 지배도 유혹도 아닙니다. 바로 지배력입니다. 그녀에게 당신은 아름다워요. 당신은 대담해요. 하지만 저는 즐거움을 위해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당신의 프로젝트가 아니에요. 저는 당신의 거울이에요. 라고 말합니다. 거울은 반사된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드러냅니다. 그러니 다음에 그녀의 눈을 마주칠 때 인상을 주려고 하지 말고 측정하려고 하세요. 그러면 침묵이 매력으로는 결코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두세요. 당신이 그 눈빛을 평화롭게 마주할 때 그녀는 밤이 지나도 오랫동안 그 눈빛을 기억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눈빛이 무언가를 말했기 때문이 아니라 모든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잠시 멈춰 섰다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제가 놓쳤던 것이 바로 이것이라고 느꼈다면 어쩌면 이건 단순한 영상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거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경계가 없는 남자들은 여자를 잃는 게 아니라 자신을 잃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그렇게 되면 당신은 이끄는 것을 멈추고 소음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경계는 벽이 아닙니다. 틀입니다. 당신의 에너지 존중, 그리고 세상을 형성합니다. 경계를 지킬 때 당신은 더욱 특별해집니다. 시끄러운 남자들로 가득한 세상에서 가장 희귀한 에너지는 차분하고 확신에 찬 에너지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부터 자신의 공간에 대해 사과하지 않는 사람이 되세요. 자신의 것이 아닌 혼란을 고치지 않는 사람이 되세요. 목적 차분함, 그리고 자기 소통을 통해 이끄는 사람이 되세요. 매력은 그녀가 당신을 볼 때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자신을 명확하게 볼 때 시작됩니다. 그러니 이 메시지가 공감된다면 조용히 떠나지 마세요. 흔적을 남겨주세요.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저는 제 틀을 지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고방식이 아니라 움직임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만남까지 경계를 지키고 평화를 지키며 당신의 가치를 절대 변명하지 마세요.
여성을 진정으로 흥분시키는 것에 대한 가장 오해받는 비밀 중 하나를 알고 싶으신가요? 복근도 아니고 차도 아니고 심지어 매끄러운 말투도 아닙니다. 바로 경계입니다. 내 강하고 현실적이며 당당한 경계 말입니다. 그리고 진실은 이렇습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결코 깨닫지 못합니다. 경계는 여성을 꺼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흥분시킵니다. 하지만 가짜 경계도 알파 가면도 교묘한 권력 게임도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진정한 남성의 경계 자존감, 흔들리지 않는 목표, 그리고 그녀가 있든 없든 자신이 누구인지 정확히 아는 남자를 통해 만들어지는 경계입니다. 인정을 쫓는 남자들로 가득한 세상에서 자신의 진실에 굳건히 서 있는 남자는 보기 드문 에너지 그녀가 이 시간에 이해하는 것 이상으로 느끼는 중력이 됩니다. 오늘 밤 저는 여성의 잠재의식적 매력을 자극하는 6가지 강력한 경계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힘이나 매력이 아닌 존재감을 통해서 말입니다. 이것들은 권력을 노리는 행동이 아닙니다. 이건 명확한 움직임이에요. 당신이 그걸 붙잡으면 그녀 안에서 무언가가 움직입니다. 그녀는 그것을 느끼고 존중하고 반응합니다. 특히 6번째 경계. 그건 당신의 힘을 보호하는 데 그치지 않으니까요. 그것은 그녀가 당신을 보는 방식을 재정해야 합니다. 어쩌면 당신과 함께 있을 때 그녀가 자신을 보는 방식까지도 바꿀지도 몰라요. 그러니 커피 한 잔 들고 편히 앉아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당신이 곧 배우게 될 것들이 당신의 행동 방식을 영원히 바꿔놓을지도 모르니까요. 첫 번째 경계, 바로 얻을 수 없는 이 점. 당신의 시간은 당신의 것입니다. 그것이 남자로서 당신이 세울 수 있는 첫 번째이자 가장 강력한 경계입니다. 처음에는 위험하게 느껴집니다. 바로 답장을 하지 않고 그녀의 이름이 휴대폰에 떠오른다고 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오늘 밤 그녀가 갑자기 시간이 났다고 해서 당신의 모든 세상을 재정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마음은 공황 상태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녀가 관심을 잃지 않을까? 내가 신경 쓰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가지 않을까? 하지만 여기에 역설이 있습니다. 항상 곁에 있을 수 없을 때는 정반대의 일이 일어납니다. 말이 아닌 에너지로 메시지를 전달하죠. 제 시간은 소중합니다. 제 삶은 이미 충만합니다. 당신은 이미 움직임과 의미, 그리고 방향이 있는 무언가에 발을 들여놓고 있습니다. 그녀가 느끼는 그 미묘한 긴장감, 당신의 세상에서 그녀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작은 불확실성은 거부가 아닙니다. 그것은 미스터리입니다. 그리고 미스터리는 자석처럼 끌어당깁니다. 끊임없이 곁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은 한 가지를 외치게 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다른 할 일이 없어. 희소성은 항상 가치를 만들어 왔습니다. 인간의 심리입니다. 무언가가 드물게 느껴질수록 우리는 그것을 더 쫓습니다. 그리고 남자가 희귀해질 때, 그의 관심이 준비되지 않을 때 그는 거부할 수 없게 됩니다. 당신은 그녀를 쫓지 않습니다. 당신은 단지 당신의 삶을 위한 공간을 확보함으로써 그녀를 끌어들입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이 놓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곁에 없다는 것은 그녀를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세상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목적, 열정, 성장에 깊이 몰입할 때 그녀는 당신이 단순히 시간을 정해놓을 수 없는 남자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녀는 당신의 리듬에 맞춰 스스로 길을 찾아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변화입니다. 그녀가 더 이상 당신의 관심을 조종하고 있다고 느끼지 않기 때문에 매력이 반전되는 순간입니다. 그녀는 당신의 존중을 얻고 싶어 합니다. 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너무 쉽게 접근해서 그녀가 점점 흥미를 잃어가는 모습을 본 적이 있나요? 만약 그런 경험이 있다면 댓글에 죄책감이라는 단어를 남겨주세요. 이 경계 하나만 바꿔도 데이트의 전체적인 흐름이 바뀔 수 있으니까요. 두 번째 경계, 사과하지 않는 규칙. 죄책감 없이 거절하세요. 이 경계 하나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이 놓치는 심리적 반전이 있습니다. 아니오라고 말하는 방식이 예라고 말하는 빈도보다 더 중요합니다. 시각적 비트, 두 개의 타임라인이 분할된 화면. 하나는 그가 과도하게 설명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차분하고 간결한 것입니다. 상상해보세요. 그녀가 당신의 일정이나 에너지에 맞지 않는 무언가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당신은 거절하고 싶지만 직감적으로 그녀를 화나게 하지 마세요. 그래서 결국 정말 미안해요. 딱 한 가지 일이 있어서 어쩌면 나아갈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노력해 볼게요. 약속해요. 라고 말하게 됩니다. 당신은 지나치게 설명하고 뒤로 물러섭니다. 당신은 당신의 진실을 부드럽게 만들어 그것이 거의 경계선처럼 들리지 않게 하고 그녀가 그것을 느낄 때까지 합니다. 존재 자체에 대해 사과할 때 당신은 그녀에게 무엇을 기대하도록 가르치는 건가요? 자, 이제 이것과 비교해 보세요. 안녕, 난 못 갈 거야. 하지만 잘 되길 바라. 이번 주 후반에 다시 만나요. 예의 바르고 명확하고 자신감 넘치고 그게 매력적입니다. 당신은 안절부절 못하고 존재 자체에 대해 사과하지 않았고 허락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당신의 시간을 소유했을 뿐입니다. 죄책감 없이 거절할 수 있는 남자는 단순히 자신의 스케줄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을 신뢰한다는 것을 전달합니다.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남자들로 가득한 세상에서 그런 자기 신뢰는 자석처럼 매력적입니다. 거절하기 어렵다면 제 말을 빌리세요. 그 말은 저에게는 통하지 않지만 저는 다른 대안에도 열려 있습니다. 짧고 친절하고 결정적인 말입니다. 오늘 밤은 못 가요. 잘 되길 바래요. 그 주말에는 예약이 안 돼요. 다음 주에 계획을 세워야겠어요. 막판 전화는 안 해요. 하루 일찍 문자 주세요. 모든 전화는 깔끔하고 중립적이며 경계를 분명히 합니다. 죄책감도 아첨도 드라마도 없어요. 이게 왜 효과가 있을까요? 바로 심리적인 순간입니다. 명확함은 불안감을 줄여줍니다. 그녀는 당신의 입장을 이해합니다. 그것이 바로 리더십입니다. 죄책감은 불안감을 나타냅니다. 불안감은 매력을 떨어뜨립니다. 중립적인 어조, 내면의 힘을 드러냅니다. 당신은 그녀를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규칙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규칙을 따른다면 댓글에 잔인하지 않고 명확하게라고 적어주세요. 셋째, 존중은 반영합니다. 존중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냉정한 진실입니다. 많은 남자들이 자신이 잘 보이려고 했던 여자에게 무시당하고 심지어 무시당하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습니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자신을 존중할 때입니다. 당신은 그녀가 놀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자세히 살펴보죠. 가치 있는 여자가 남자를 만날 때 그녀는 단순히 체크리스트를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무언가를 느끼고 있습니다. 중력이라고도 하고 구조라고도 합니다. 그녀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당신이 얼마나 견고한지입니다. 당신의 경계가 진짜인지 아니면 술 몇 잔 마시고 나서야 이야기하는 것인지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부분에서 대부분의 남자들이 길을 잃습니다. 존중이란 친절하게 대하고 갈등을 피하고 그녀에게 공간을 주면서 그녀가 마음을 열기를 조용히 바라는 것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틀렸습니다. 존중은 당신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당신이 존중을 스스로 지키지 않으면 그녀도 당신을 존중하지 않을 겁니다. 비트를 높이고 음악을 어둡게 하고 몸을 기울여 보세요. 이것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덴버 출신의 마케팅 컨설턴트인 54세 마크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한동안 싱글이었던 똑똑하고 자신감 넘치는 48세 제시카와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초반에 제시카는 마지막 순간에 계획을 취소하곤 했습니다. 무례하게가 아니라 가볍게요. 한 번은 강아지가 변덕스러워 보인다고 저녁 약속을 변경하기도 했습니다. 마크는 화를 내지도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다음에 만나자고 문자를 보냈을 때 그는 간단히 이렇게 답했습니다. 확실한 밤일 때만. 내 시간도 소중해. 그게 전부였습니다. 드라마도 비꼬는 말도 없이 그저 맑은 거울만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제시카는 그 주에 제 시간에 나타났고 그 후에도 꾸준히 나타났습니다. 마크는 그녀에게 훈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존중이 무엇인지 설명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존중을 실천했습니다. 시각적인 명언 카드가 희미하게 나타납니다. 이것이 바로 금욕적인 접근 방식입니다.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 논쟁하는데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좋은 사람이 되세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수세기 전에 한 말인데 오늘날 그 어느 때보다 더 강하게 와닿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은퇴한 해군 장교 대릭 58세, 은 재무 임원인 에런 50세과 사귀고 있었습니다. 에런은 똑똑하고 단호하며 날카로운 말솜씨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작은 저녁 파티에서 제식하는 친구들 앞에서 대릭의 구식 스타일을 장난스럽게 놀리며 그의 블레이저를 조롱했습니다. 그는 웃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도전하지도 않았습니다. 나중에 둘만 남았을 때 그는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다. 농담은 마음껏 하세요. 하지만 저는 공공장소에서 저를 깎아내리려는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지 않아요. 소리 지르거나 죄책감을 느끼게 하거나 그저 조용히 지켜볼 뿐이에요. 에런은 자신을 변호하지 않았다. 그녀는 사과했고 다시는 그 선을 넘지 않았다. 이 경계는 바로 그것입니다. 지배하려는 것도 그녀를 작게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명확하고 차분하며 타협할 수 없는 자존감으로 당신이 받은 에너지를 되돌려주는 것입니다. 여자들은 확고한 입장을 고수했던 남자들을 기억합니다. 그들은 그 순간에는 웃을지 모르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당신이 움찔하지 않을 때마다 그리고 움찔할 때마다 당신을 쳐다봅니다.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애원하고 과도하게 설명하고 고치려고 하면 틀을 잃게 됩니다. 침착함을 유지하고 원칙에 따라 말한다면 그녀의 존경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당신의 존경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금욕주의는 차갑게 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태도가 아닌 행동으로 무례함을 드러낼 때입니다. 세상이 당신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스스로에게 훈련시키는 겁니다. 특히 가치 있는 여성들은 빈말이나 세련된 매력보다 그런 점을 훨씬 더 존중합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주시하는 것은 당신이 당신의 에너지와 어울리지 않는 모든 것을 거부할 만큼 스스로를 존중하는지입니다. 깊이 생각해 보세요.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침묵을 지켜본 적이 있다면 지금이 바로 상황을 반전시킬 순간입니다.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저는 프레임을 잡고 있습니다. 계속 지켜봐 주세요.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 말 없이도 당신이 권력을 잡는 방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경계사 침착함 테스트. 많은 남성을 불편하게 만드는 진실부터 시작해 봅시다. 여성들은 당신을 잔인하게 대하거나 장난을 치려고 테스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진정으로 상대하는 남자가 어떤 사람인지 보기 위해 테스트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테스트는 항상 명확한 것은 아닙니다. 비꼬는 말투로 침묵 속에 농담으로 위장하여 다가옵니다. 하지만 오해하지 마세요. 그녀는 항상 당신의 반응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평정심을 잃는 순간 통제력을 잃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단 그렇게 되면 그 매력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증발해버립니다. 여자들은 당신의 감정이 당신의 존재를 압도하지 않는다는 것을 느낄 때 가장 안전하고 매력을 느낀다. 시각적 비트. 촛불 아래서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차분하게 귀 기울이는 남자의 슬로우 모션. 이 장면을 실제로 확인해보자. 휴스턴 출신의 건설 프로젝트 관리자 네이선 49세은 성공한 부동산 중개인 리사 47세와 막 데이트를 시작했다. 그녀는 매력적이었지만 날카로움과 독서를 지녔고 상대를 압박하는 걸 좋아했다. 네 번째 데이트 때 리사는 저녁 식사 자리에서 내가 만나는 남자들은 대부분 내가 전 남자친구와 아직도 통화한다는 걸 알면 질투해. 라고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네이선도 대부분의 남자들이 하는 것처럼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고 질문을 던지고 다른 남자들과 다르다는 것을 증명하려 애쓸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와인을 한 모금 마시고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공간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 몰랐던 것 같군. 그리고 미소를 지으며 화제를 돌렸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바뀌었다.
왜일까? 네이선은 침착함의 시험을 통과했기 때문이다. 그는 움찔하지 않았고 명확함을 좇지 않았다. 그는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매력보다도 리색에 더 많은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우리는 사건 자체보다는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판단에 동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침착함 테스트의 핵심입니다. 당신의 가장 큰 힘은 외모나 말투, 심지어 성공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상황을 놓쳤을 때 침착함을 유지하는 능력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은퇴한 소방관인 56세 폴은 52세 클라라를 몇 달 동안 만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갑자기 그녀가 말했습니다. 가끔 당신이 감정적으로 너무 내성적인 것 같아요.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어요. 전형적인 테스트죠. 공격적인 게 아니에요. 갑옷을 입은 호기심이죠. 폴은 숨을 들이쉬고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진심이 아닌 말을 하느니 차라리 조용히 있는 게 낫겠어요. 하지만 제가 느끼는 감정을 묻는다면 그는 과장해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변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따뜻하게 자신의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그것이 침착함 테스트의 마법입니다. 이길 필요는 없어요. 그저 그 안에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돼요. 표면 아래에서 진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가 바로 여기 있어요. 그녀가 쿡쿡 찌르고 도발하고 감정적인 돌발 상황을 만들 때 그녀는 당신이 무너지길 바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 거죠.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안정감을 찾고 있어요. 그리고 반응하는 대신 숨을 쉬고 움츠러드는 대신 프레임을 붙잡고 그 시험을 통과한다면 당신은 아무 말 없이 그녀의 눈앞에서 고개를 들 거예요. 부드러운 피아노 멈춤. 어떤 남자들은 차분함과 차가움을 혼동해요. 하지만 차분함은 신경 쓰지 않는 게 아니에요. 무너지지 않는 거죠. 자신을 깊이 다스려 어떤 외부의 힘도 당신 내면에 이미 결정된 것을 흔들 수 없는 거예요. 당신이 그런 남자가 될 때 그녀는 그것을 느끼고 신뢰하게 돼요. 매력이 그녀를 끌어당기지만 그녀를 붙잡아두는 건 당신의 감정적인 중력이기 때문이죠. 만약 당신이 여자의 말이나 기분에 휩쓸려 본 적이 있다면 이것이 바로 당신에게 경종을 울리는 신호예요. 반응하지 마세요. 존재감을 유지하기 시작하세요. 지금 바로 댓글에 남겨주세요. 저는 침착함을 유지하는데 다음 경계 곧 다가올 경계가 말 없이 주의를 끄는 법을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5번째 경계는 권위적인 침묵입니다. 남자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말은 때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건 냉대하는 것도 조종하는 것도 아닙니다. 규율입니다. 침묵을 반응이 아닌 선언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 반응하면 에너지가 줄어듭니다. 반응적이게 되죠. 그리고 그녀의 눈에는 당신이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한다는 신호로 보입니다. 이 이야기를 현실 세계로 옮겨 봅시다. 피닉스 출신의 부동산 투자자 제럴드 52세는 49세 아만다와 사귀고 있었습니다. 모든 게 순조로웠습니다. 하지만 아만다에게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공공장소에서 버튼을 누르는 걸 좋아했습니다. 작은 핑계를 대곤 했습니다. 항상 그렇게 진지하지 마. 와우, 제럴드는 다시 현명한 남자로 돌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웃어넘기고 따라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모든 핑계가 그의 내면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아만다는 다시 한번 똑같은 짓을 했다. 예전처럼 미소를 지을 거라고 예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제럴드가 움찔하지도 희죽거리지도 한숨도 쉬지 않고 침묵만 지켰다. 그는 침착하고 무표정한 얼굴로 아만다를 바라보며 대화의 흐름을 바꿨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바뀌었다. 그날 밤 아만다는 그를 옆으로 불러 말했다. 화났어. 제럴드가 미소 지었다. 아니, 모든 게 내 에너지를 받을 만한 건 아니야. 화도 훈계도 권위도 필요해. 그리고 침묵이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그것이다. 금욕주의에는 아타락시아, 즉 내면의 평온이라는 개념이 있다. 이는 당신의 평화가 타인을 통제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당신이 주의를 기울이는 것에 대한 숙달에서 오는 것이다. 당신이 그것을 체현할 때 당신의 침묵은 자석처럼 매혹된다. 논쟁보다 더 큰 소리를 낸다.
나는 관심을 얻기 위해 경쟁하지 않을 거야. 나는 인정받기 위해 행동하지 않아. 내 평화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야. 다른 예를 살펴보자. 59세의 재무설계사 브렌트는 51세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르네와 교제 중이었다. 활기차고 열정적이며 감정적인 성격이었다. 주말 계획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을 때 그녀는 목소리를 높였다. 화가 난 게 아니라 격정적인 어조였다. 내가 하고 싶은 걸 넌 절대 안 해. 가끔 너무 거리를 두는 것 같아. 대부분의 남자라면 스스로를 변호하고 설명하고 논쟁하고 정당화했겠지만 브렌트는 그러지 않았어. 그는 침착하게 기다렸지. 방 안이 조용해지자 그는 부드럽게 말했어. 감정이 격해졌을 땐 말하지 않아. 우리 둘 다 진정되었을 때 다시 이야기해보자. 그러고는 일어서서 밖으로 나가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어. 20분 후 그의 전화가 울렸어. 르네에게서 온 문자. 존경해. 잠시 정신을 잃었지. 그게 바로 권위의 침묵이야. 에너지를 되돌려주고 당신의 틀을 보호해주고 당신의 관심이 당연한 게 아니라 특권이라는 걸 가르쳐주는 거야. 그리고 분명히 해두자면 침묵은 처벌이 아니야. 그건 경계야. 나는 내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논쟁하지 않아. 혼란을 일으키지 않아.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알고 있고 그것으로 충분해. 가치관이 높은 여성들은 즉시 그걸 느껴. 항상 그 순간을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깊이 존중해. 남자들이 공황 상태에 빠지고 간청하고 과하게 공유하는 세상에서 침묵을 지킬 수 있는 남자는 드물어집니다. 그리고 매력에서는 희귀함이 곧 힘입니다. 혹시라도 당신의 말이 무시당하는 것 같다고 느껴본 적이 있다면 이제 그만 말하고 일어서야 할 때입니다. 이 글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저는 평화를 지킵니다. 앞으로 다가올 일은 단순히 자신의 선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이끄는 것입니다. 6번째 경계 임무 우선이라는 코드입니다. 현실에 안주하는 남자와 남의 궤도에 휩쓸려 사라지는 남자를 가르는 경계가 하나 있습니다. 당신의 사명이 항상 최우선입니다. 자,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지만 제가 이기적으로 보이지 않을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사명을 최우선으로 한다고 해서 사랑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사랑을 지탱해 줍니다. 남자는 사명감을 가질 때 방향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방향성은 신뢰를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그녀를 기쁘게 하기 위해 삶을 왜곡하고 계획을 취소하고 목표를 미루고 야망을 누그러뜨리는 순간 당신은 친절한 사람이 아닙니다. 위험한 것을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제 목표는 유연합니다. 제 정체성은 협상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런 태도는 관계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오히려 혼란을 만들고 혼란은 욕망을 죽입니다. 이 경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살펴보죠. 47세의 마커스는 덴버에서 맞춤 목공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년간의 땀과 톱밥이 그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46세의 인테리어 디자이너 다나를 만납니다. 다나는 매력적이고 창의적이며 현실적입니다. 몇 주 후 그녀는 주말에는 좀 쉬고 좀 더 쉬는 게 어때? 너무 많이 이래? 라고 말합니다. 이제 마커스는 그녀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작업실에서 보내는 주말이 그의 영혼이 머무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녀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합니다. 알아요. 하지만 이건 단순한 사업이 아니에요. 제 정체성이에요. 그는 움찔하지 않았습니다. 사과하지도 리듬을 바꾸지도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다나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애정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지 않는 남자를 보았기에 그녀는 그에게 기대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임무 수행의 첫 번째 규칙입니다. 세상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삶에는 이미 박자가 있습니다. 당신은 그 박자에 맞춰 춤을 추든 아니면 그냥 가버리든 저는 그 박자를 바꾸지 않을 겁니다.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58세의 토마스는 물류 책임자이자 15년차 마라톤 선수입니다. 규칙적이고 규율 있고 명확합니다. 그리고 50세의 안젤라가 등장합니다. 즉흥적이고 거칠고 도취감에 젖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계속 따라합니다. 밤늦게까지 달리고 달리기를 빼먹고 잠을 설칩니다. 몇 주 만에 그의 에너지는 떨어지고 집중력은 흐트러지고
추진력은 무뎌집니다. 안젤라는 더 이상 당신 자신이 아니야 라는 말을 깨닫습니다. 그 말은 그녀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강렬하게 다가왔습니다. 토머스는 자신이 날카로움을 편안함으로 바꿔왔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 자세를 바로잡았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을 아끼지만 저를 날카롭게 지켜주는 틀을 잃기에는 너무 오랫동안 노력했습니다. 이건 타협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녀는 환호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말을 존중했고 천천히 그의 말을 따랐습니다. 왜냐하면 여자는 목적을 가지고 이끌리는 남자를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잠시 혼란을 즐길지도 모르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가 다시 바퀴를 배우는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명이 없는 남자는 바람 속의 나무십과와 같습니다. 사명이 있는 남자는 산과 같습니다. 그는 편안함을 위해 움직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기댈 곳이 됩니다. 그러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은 편안함을 쫓고 있나요? 아니면 중력을 만들어내고 있나요?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저는 목적을 가지고 이끕니다. 다음 규칙, 고치지 않는 규칙이 당신의 에너지 평화, 그리고 남성적인 핵심을 지켜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7번째 경계, 고치지 않는 규칙. 신사 여러분, 냉혹한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은 그녀의 치료사가 아닙니다. 당신은 그녀의 구원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은 분명히 그녀의 감정관리인도 아닙니다. 강한 남자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 중 하나는 여자를 고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랑이란 고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강함은 다른 사람을 돕는 것과 치유하는 것의 차이를 압니다. 7세의 척추지압사 토마스를 만나보세요. 따뜻한 마음, 든든한 존재감, 그리고 평생의 구원자입니다. 그는 49세의 클라리사와 데이트를 시작합니다. 뛰어나고 아름답지만 폭풍을 안고 있습니다. 전 애인에 대한 원망 딸과의 갈등, 재정적 혼란. 토마스는 영웅처럼 개입합니다. 노트북을 사주고 사업계획 작성을 도와주고 끝없이 조언을 해줍니다. 그녀가 공영에 처할 때마다 그는 서둘러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만 그녀는 점점 그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당신이 그녀의 해결사가 되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그녀의 거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녀의 조수가 됩니다. 그리고 도움이 시작되는 곳에서 매력은 사라집니다. 심리적 진실입니다. 누군가를 고칠 때 그 사람의 잠재의식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네가 네 삶을 스스로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그리고 숨겨진 연민만큼 양극성을 빨리 없애는 것은 없습니다. 금욕주의는 다른 사람에게는 관대하고 자신에게는 엄격하라고 말합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자신의 폭풍을 감당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관찰하고 공감하고 침착함을 유지하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상황을 바꿔봅시다. 48세의 영업임원 로버트는 최근 이혼한 46세의 앨리스와 사귀기 시작합니다. 앨리스는 분노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녀는 분노를 터뜨리고 포기하고 시험합니다. 로버트는 그녀의 말을 경청하고 그녀가 조언을 구하면 먼저 묻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드릴까요? 아니면 그냥 들어주시겠어요? 그 질문 하나가 모든 것을 바꿉니다. 자각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자존감을 보여주는 것이죠. 나는 여기 있지만 당신을 구하러 온 게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때 존중이 탄생합니다. 높은 비가치를 지닌 여성들은 구원자를 원하지 않습니다. 균형을 잃지 않고 자신들 곁에 있어줄 동등한 사람을 원합니다. 모든 파도를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남자를 갈망하지 않습니다. 물이 움직일 때 흔들리지 않고 닻을 내릴 수 있는 남자를 갈망합니다. 만약 당신이 그런 남자였다면 이 감정적인 반창고가 분명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고치려는 본능은 사랑이 아니라 자존심에서 나옵니다. 그녀는 망가졌어. 내가 그녀를 구해야 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확고한 남성성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녀는 유능해. 난 지켜볼 뿐 구해줄 순 없어. 당신의 임무는 그녀의 폭풍을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임무는 그것을 꿰뚫어 볼 만큼 냉정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매일매일 고치지 않는 규칙은 무엇일까요? 요청받지 않는 한 조언을 하지 마세요.
그녀의 감정적 균형을 쫓지 마세요. 그녀의 기분을 당신의 임무로 만들지 마세요. 압박이 아닌 존재감으로 경청하세요. 공황이 아닌 인내심으로 관찰하세요. 당신의 말이 통제가 아닌 명확성을 더할 때만 말하세요. 이것이 당신의 정신을 고갈시키지 않고 신뢰를 얻는 방법입니다. 고치는 것을 멈추면 존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존중할 때 당신은 매력을 느낍니다. 강한 여성은 감정에 움츠러들지 않는 남성에게 끌리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바람 속의 참나무처럼 고요합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그녀는 특별한 무언가를 느낍니다. 굴복하지 않는 안전함. 그러니 오늘 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은 그녀를 해결해서 얻으려는 건가요? 아니면 그녀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동안 당당하게 서 있는 건가요? 아래에 입력하세요.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렇게 할 때 당신은 매력을 느끼지 않기 때문입니다. 혼돈. 자신만의 침착함을 지닌 여성에게 끌리기 시작합니다. 경계 8 미스터리 원칙. 솔직히 말해서 대부분의 남자들은 스스로 매력을 잃으려고 합니다. 솔직함이 신뢰를 쌓는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털어놓으면 그녀가 안전하다고 느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역설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털어놓으면 상승세를 망칩니다. 그리고 상승세가 없다면 욕망도 없습니다. 그녀를 진정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당신의 과거가 아닙니다. 당신의 미스터리입니다. 조종이나 비밀이 아니라 의도적인 절제입니다. 진실을 따라가는 기술 그녀의 상상력을 굶주리게 하는 능력입니다. 여성의 호기심은 매력의 원동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당신을 예측할 수 있다면 당신을 갈망할 수 없습니다. 52세의 폴은 디자인 회사를 운영합니다. 똑똑하고 안정적이며 5년 전 이혼했습니다. 그가 다시 연애를 시작했을 때 그는 전형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너무 많이 공유한 것입니다. 첫 데이트에서 술자리도 시작하기 전에 그는 전 여자친구 건강 문제 딸의 학자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는 정직함을 쌓아 올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가 들은 것은 신비 없는 삶이었다. 그러다가 그는 47세 건축가이자 매력적이고 차분하며 관찰력이 뛰어난 마리아를 만났다. 이번에는 달랐다. 그녀가 그의 과거에 대해 묻자 그는 미소를 지으며 긴 이야기네요. 언젠가는 이야기해 줄 수 있을지도 몰라요. 라고 말했다. 그녀가 무엇이 그를 가장 행복하게 하는지 묻자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아직 그 문제는 알아가는 중이에요. 그는 관계를 피하는 게 아니었다.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었다. 미스터리는 게임을 하는 것이 아니다. 감정의 흐름을 따라가며 자신의 이야기를 한 겹 한 겹 드러내는 것이다. 인간은 주어진 것을 갈망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는 것을 갈망한다. 에픽티투스는 침묵을 연습하라고 말했다. 침묵 속에서 영혼은 규율을 찾는다. 미스터리는 움직이는 규율이다. 언제 말해야 할지, 언제 당신의 존재가 당신을 대변하게 해야 할지 아는 것이다. 방에서 가장 매력적인 남자들은 가장 큰 소리를 지르는 사람이 아니다. 그들은 눈빛으로 당신이 보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이 있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다. 예를 들어보자. 해군 출신으로 리더십 코치가 된 49세의 대릭은 자신감 넘치고 대담하며 통제하는 데 익숙한 42세 나탈리와 사귀고 있었다. 그녀는 가장 오랫동안 사귀었던 연애는 언제예요? 라고 물었다. 그는 미소를 지었다. 자서전은 아직 서두르지 말자. 그녀는 웃으며 더 가까이 다가갔다. 그는 진실되게 느껴지도록 하지만 알릴 만큼은 아닌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비밀이다. 여자가 당신을 너무 빨리 알게 되면 그녀는 당신에게 꼬리표를 붙인다. 당신을 제대로 정의하지 못하면 그녀는 당신을 연구한다. 그렇다면 이 경계를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 모든 질문에 즉시 답하지 마라. 모든 침묵을 채우지 마라. 당신의 삶 전체를 온라인에 올리지 마라. 그녀가 접근 권한을 얻게 하세요. 접근 권한을 얻게 되면 가치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미스터리는 차갑지 않습니다. 자신감이 넘칩니다. 사적인 것이 숨겨지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신성합니다. 그러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은 여성들에게 궁금해할 이유를 주고 있나요? 아니면 스크롤을 내릴 이유를 주고 있나요? 이 질문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미스터리를 보호하는 이유는 그 다음에 당신이 보내는 가장 미묘하면서도 강력한 신호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9번째 경계선, 터치 컨트롤 신호. 터치. 조용하고 원초적이며 모든 것을 드러냅니다. 완전한 친밀함도 보여주기 위한 유혹도 아닌 그저 작은 순간들일 뿐입니다. 팔에 스치는 손길, 어깨에 살짝 얹는 손길 몸을 기울일지 말지 선택하는 것 사이의 공간. 모든 터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 특히 미 가치관이 높은 여성은 당신의 터치가 차분한 자신감에서 나오는지 아니면 조용한 절박함에서 나오는지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모습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51세의 토마스는 이혼했지만 현실적이고 건강하며 사려 깊습니다. 그는 기업 트레이너인 48세의 다니엘을 만납니다. 침착하고 여성스럽고 감정적으로 날카롭다. 세 번째 데이트, 좋은 관계. 그녀는 웃으며 그의 무릎을 두드린다. 토마스는 당황한다. 그는 너무 가까이 다가간다. 그녀의 머리카락을 만지고 계속 접촉을 유지하려 애쓴다. 그녀는 정중하게 미소 지었지만 에너지가 뚝 떨어진다. 그 순간은 사라졌다. 왜일까? 그가 안심을 얻기 위해 접촉했을 뿐 현실감을 주기 위해 접촉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자, 이제 반쯤 은퇴한 건축가 그렉 오리 16세를 만나보자. 전직 무용수였던 47세 멜리사, 17세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한다. 멜리사는 확고한 존재감을 드러낸다. 데이트 중반쯤 그녀는 그의 팔뚝에 가볍게 손을 얹는다. 그렉은 서두르지 않는다. 몸을 숙이지 않는다. 그는 그저 미소를 짓고 차분하고 신중하게 그리고 계속 말을 건넨다. 나중에 그녀가 작별 인사를 하며 포옹할 때 그는 느리고 절제된 자세로 한 손을 그녀의 등에 얹는다. 그녀를 끌어들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순간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그녀가 그 자리에 머무르는 이유는 요즘 여자들이 거의 느끼지 못하는 무언가를 느꼈기 때문이다. 접촉이 있어도 에너지가 흔들리지 않는 남자. 에피크테투스는 자신의 주인이 아닌 사람은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는 손 충동, 그리고 연결을 발산하기보다는 연결을 향해 손을 뻗으려는 반사작용도 포함됩니다. 접촉은 비언어적 리더십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몸이 나는 연결을 선택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쫓지 않아. 촉각 조절을 완벽하게 익히면 그녀의 신경계가 차분해지고 그게 정말 황홀하죠. 상상해보세요. 그녀가 장난스럽게 당신을 쿡 찌르는 순간 당신은 펄쩍 뛰지 않고 쫓지도 않아요. 그냥 눈을 마주치고 숨을 쉬고 둘 사이에 공기를 흘려보내세요. 그러면 나중에 그 에너지를 당신의 방식대로 되돌려 줄 수도 있겠죠. 이것이 바로 양극성입니다. 여자들은 당신의 손길을 느끼기도 전에 당신의 고요함을 느낍니다. 그것이 당신이 단단한 사람인지 아니면 인정받고 싶어하는 사람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이 점을 기억하세요. 그 순간이 너무 뜨거워서 만지는 게 아닙니다. 당신은 그 순간을 소유했기 때문에 만지는 겁니다. 만지면 당신은 관심이 필요한 사람에서 필요한 사람으로 변합니다. 관심이 아니라 존재감을 위해서죠. 이 글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제가 의도적으로 움직이는 이유는 다음이자 마지막 경계 10게임을 끝내는 눈빛이 단 한마디도 없이 주의를 끄는 방법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경계 10게임을 끝내는 눈빛. 어떤 경계는 말로 표현되고 어떤 경계는 느껴질 수 있지만 가장 강력한 경계는 말이나 몸짓이 아닌 그 눈빛, 숨을 멈추게 하는 눈빛, 내가 누군지 알아 라고 말하는 눈빛. 그렇습니까? 그것은 가치 있는 남자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그리는 침묵의 선입니다. 그것은 강렬함이 아닙니다. 존재감입니다. 주변의 모든 것이 소음일 때 당신의 눈빛 뒤에 숨겨진 그 고요함. 하지만 당신의 내면은 고요하고 움직이지 않고 현실적입니다. 여자들은 그것을 즉시 알아차립니다. 반응하는 남자들로 가득한 세상에서 그저 관찰하는 남자는 잊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방에 들어섰을 때 뒤쫓거나 쫓지 않습니다. 당신은 관심을 피하는 것도 아니지만 구걸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와 눈이 마주쳤을 때 당신은 움찔하지 않습니다. 불안하게 웃지도 않습니다. 시선을 돌리지도 않습니다. 그녀가 자신을 이해한다고 느낄 만큼 충분히 멈춥니다. 그리고 당신은 차분하게 당신의 세계로 돌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그 눈빛입니다.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물류 부문 임원인 54세 마이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는 성공했지만 좌절했습니다. 그는 몇 달 동안 데이트를 해왔습니다. 매력적이고 예의 바르지만 항상 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당신은 친절했지만 불꽃이 튀지 않았습니다. 한번 그날 밤 그는 갤러리 행사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변호사 출신 작가인 49세의 소피를 만났습니다. 그는 공연도 하지 않았고 추파도 던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녀를 마치 세상의 일부인 것처럼 바라보았습니다. 나중에 소피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제게 감명을 주려고 하지 않았어요. 당신은 마치 내가 이미 당신의 세계에 포함된 것처럼 나를 바라보았고, 그래서 나는 돋보이고 싶어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역설입니다. 당신의 에너지가 나는 이미 충만해 라고 말할 때 그 에너지는 당신에게 쏟아붓고 싶어만 합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영혼은 생각의 색깔로 물든다 라고 썼습니다. 생각이 고요할 때 당신의 시선은 힘을 지닙니다. 저는 그것을 금욕적인 시선이라고 부릅니다. 차갑지도 거만하지도 않지만 확고한, 방어할 필요가 없는 경계입니다. 자신감으로 감싸인 초대입니다. 자, 한번 시험해 봅시다. 당신은 데이트 중입니다. 그녀는 장난스럽게 당신의 의견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웨이터에게 추파를 던지거나 당신의 칭찬에 대답을 미룹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움찔합니다. 더 열심히 노력하죠. 하지만 당신은 잠시 멈춥니다. 당신의 눈은 부드럽지만 확신에 차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당신은 말하지 않고 말합니다. 당신을 봅니다.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여기 있습니다. 그 순간 게임은 끝납니다. 게임은 이겨야 하는 남자들에게만 통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이미 스스로를 이겼습니다. 그런 존재감을 구축하면 그녀는 당신이 관심 있는지 궁금해하는 대신 자신이 당신의 관심을 받을 만한 사람인지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그 눈빛이 게임의 끝을 장식합니다. 지배도 유혹도 아닙니다. 바로 지배력입니다. 그녀에게 당신은 아름다워요. 당신은 대담해요. 하지만 저는 즐거움을 위해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당신의 프로젝트가 아니에요. 저는 당신의 거울이에요. 라고 말합니다. 거울은 반사된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드러냅니다. 그러니 다음에 그녀의 눈을 마주칠 때 인상을 주려고 하지 말고 측정하려고 하세요. 그러면 침묵이 매력으로는 결코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두세요. 당신이 그 눈빛을 평화롭게 마주할 때 그녀는 밤이 지나도 오랫동안 그 눈빛을 기억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눈빛이 무언가를 말했기 때문이 아니라 모든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잠시 멈춰 섰다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제가 놓쳤던 것이 바로 이것이라고 느꼈다면 어쩌면 이건 단순한 영상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거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경계가 없는 남자들은 여자를 잃는 게 아니라 자신을 잃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그렇게 되면 당신은 이끄는 것을 멈추고 소음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경계는 벽이 아닙니다. 틀입니다. 당신의 에너지 존중, 그리고 세상을 형성합니다. 경계를 지킬 때 당신은 더욱 특별해집니다. 시끄러운 남자들로 가득한 세상에서 가장 희귀한 에너지는 차분하고 확신에 찬 에너지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부터 자신의 공간에 대해 사과하지 않는 사람이 되세요. 자신의 것이 아닌 혼란을 고치지 않는 사람이 되세요. 목적 차분함, 그리고 자기 소통을 통해 이끄는 사람이 되세요. 매력은 그녀가 당신을 볼 때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자신을 명확하게 볼 때 시작됩니다. 그러니 이 메시지가 공감된다면 조용히 떠나지 마세요. 흔적을 남겨주세요.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저는 제 틀을 지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고방식이 아니라 움직임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만남까지 경계를 지키고 평화를 지키며 당신의 가치를 절대 변명하지 마세요.